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겸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자주 유튜브를 하니까 꽤 반응도 좋고 또 질문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질문이 혹시 있다면 제가 이제 살집팔집 그 어플도 운영하고 있어서 여러분 어플을 다운 받으셔서 그쪽에 들어가시면 또 질문하는 코너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제가 이메일도 있으니까 그런 쪽도 질문을 주시면 기회 닿는 대로 성실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선이 80여일 목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역시 그 이재명 여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부동산 공약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됐을 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보완해야 될 이 두 분의 가장 유력한 후보의 정책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 또 마지막으로 이 두 분이 중에 한 분이 이제 대통령으로 내년 3월 9일에 확정이 될 것 같은데, 5월 10일 날 새 정부가 출범, 20대 대통령이 출범을 합니다만 어떤 일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 현재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가장 두 가지 명언이 있는데, 하나는 정치는 생물이다, 가능성의 예술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책을 상상하는 것은 정치라는 뜻이고, 또 변화무쌍하게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처럼 변화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 안 될 부분은,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은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정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치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어떻게 훌륭한 대통령을 뽑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일들이 될 것 같습니다. 독일 메르켈과 같은 지도자가 없을까, 저 주변에는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제 우리도 정말 우리 국민들이 믿고 따르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대통령이 이제는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번 대선은 1번 공약이 단연 부동산 정책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최대 승부처는 아무래도 부동산 민심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영끌과 패닉바잉하는 MZ세대 무주택자들의 이러한 주거의 고통, 고민을 해결해주는 그런 정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두 분의 정책을 좀 우선 네 가지 측면에서 좀 비교하면, 우선 공급 정책은 이 두 후보 모두 5년 임기 내에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물량적으로는 충분하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두 분의 공급 목표가 같습니다. 분양가를 한 50에서 80%로 낮춰서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특히 이 후보님의 공약은 100만 가구가 기본주택이라고 해서 공공임대주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5m 전용 기준으로 약 60만원, 월 60만원 정도 내면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겠다 하는 점이 좀 특징이고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윤 후보님의 공약은 원가주택이라고 해서 이걸 또 역세권 청년주택 포함해서 약 50만 가구를 지어서 공급하겠다. 그리고 이제 거의 토지 임대부 주택 방식으로 해서 뭐 거의 반값에 짓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5년 후 거주 후에는 국가가 시세 차익의 30%를 가져가고 개인이 70%를 가져간다. 그러니까 완전 자가는 아니고 지분형 그런 주택이라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정책 다 양적인 목표는 상당히 의욕적이지만, 문제는 여기에 필요한 토지 확보, 택지 확보죠.
그리고 재원 조달, 예산 확보가 아직 그 구체성이 빠졌다는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연 육하원칙 구체성이 없는 이런 실행 방안이 과연 임기 내에 실천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은 의문이고 좀 불투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급 방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후보는 공공주도 방식, 윤 후보는 민간주도 방식을 각각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간 합동 방식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LH나 SH, GH처럼 공공에서 이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만한 능력이나 그런 체제, 경험을 다 갖추었는지, 이런 점들은 좀 의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규제인데, 이 후보님은 아무래도 규제의 강화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뭐 분양가 상한제, 또 원가 공개제까지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도, 안전진단 이런 부분들도 또 쉽게 풀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감독기구로서 감독원도 설치한다, 또 후분양제도, 이런 얘기도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가 되고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렇게 되면 민간 부분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건설회사나 시행사는 공급하려는 어떤 유인, 인센티브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공급이 오히려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 후보님의 공약은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또 분양가 상한제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 내지는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그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가 된다면, 그러니까 오세훈표 그 신속 통합 계획이라든지 인허가 축소 이런 정책과 맞물려서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는 빨라질 것입니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가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 지분 가격을 올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전세입자들이 이주 대란 현상이 발생하면 멀리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특히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지금 전세가 불안한데 전세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고, 또 전세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고, 그리고 또 재건축 재개발이 오르면 이것만 오르는 게 아니라 바로 주변 동네에 아파트 가격을 또 자극할 수도 있어서, 뭐 무엇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장단점이 있고, 뭐 이러한 문제점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선 대책이 좀 수립된 이후에 재건축 재개발도 활성화하고 좀 인허가 속도도 좀 빠르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대출 규제,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이 후보는 아무래도 토지 공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국토 보유세, 이 부분이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긴 하죠. 그러나 어쨌든 기본주택을 만드는 재원으로 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세금도 전반적으로 대장동 사태로 인해서 촉발된 거지만 공공 그 환수 제도도 더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죠. 윤 후보의 공약은 이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부세나 양도세도 좀 낮추고, 특히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세산세와 통합하거나 감면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고, 대출 규제도 젊은이들에게 좀 완화해서 폭넓게 주택금융제도를 좀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이 지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후보 공약의 문제점은 지금도 가뜩이나 세금이 높아서 세금 폭탄이란 말이 나오고 있고, 또 규제도 강화되어서 공급이 어려운데 이 부분이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요. 윤 후보는 감세를 해주고 주택금융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비롯해서 투기가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닌가,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다시 급등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행정수도 이전과 국토균형발전 계획인데요. 이 충청권을 향한 구애 경쟁이 특히 심하죠. 그러니까 이 후보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그러니까 미국의 워싱턴처럼 행정수도로 지정한다, 이런 이 구상을 발표하고 있고, 특히 강호축이라 해서 강원과 충북, 호남을 좀 연결을 해서 이 지역의 수도권 기능을 좀 분산하겠다. 바람직한 정책이죠. 윤 후보도 국토균형 발전의 큰 틀에서 광역철도, 공항, 항만, 그러니까 생활 기반 시설을 충청권에 집중 투자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양 후보다 특징은 뭐냐면 충청권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고, 개발 계획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특히 천도름 같은 경우가 나올 경우 지금 내리고 있는 세종시 집값이 언제든지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수 있다. 한마디로 집값이 요동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양 후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 섞인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충청권에 대한 토지를 비롯해서 다시 세종시 아파트 같은 대전 이런 지역의 아파트 투기 열풍이 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제가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최근에 국민일보의 고종환의 부동산 더하기 곱하기라는 오피니언 칼럼에 쓴 내용을 제가 지금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집값을 잡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두 가지를, 그러니까 정책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양 후보 모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나올 대책에 좀 수정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과서와 선진국에서 있는 제도이고, 무슨 특별하거나 하늘에서 뚝 내린 그런 제도는, 근데 여기에 대한 인식, 이 해법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두 가지만 간결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는 반드시 정책은 선후경중 완급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정답은 없죠. 그때그때 상황과 조건에 맞는 최적화된 해법, 그러니까 한국형 부동산 안정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 첫째는 선공급 후 규제 조절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냥 닥치고 공급이라는 말처럼 공급의 방점을 찍어야 되고, 공급 물량 앞에 가격은 장사가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과거의 경험이나 교과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선진국에서도 공급 확대를 통해서 결국 집값과 월세 안정을 깨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제라고 해서 모든 규제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 쪽에 특히 보면 문재인 정부와 반대로만 가면 성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규제를 완화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되겠죠. 그러나 필요한 규제도 있다, 좋은 규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무조건 풀어주는 것만이 재개발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저 말 이해하시죠? 또 어두운 면이 있어요. 이 작용과 반작용도 있고 순기능과 역기능도 있는데, 이주 대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거주하고 있는 70%의 세입자들의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전세가 오르면, 우리는 공부했잖아요. 전세 1차 가격인 전세 가격이 오르면 2차 가격인 매매 가격이 과연 안정될 수 있겠나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 강조합니다만 부동산은 정말 요물이고 마물이고, 부동산 정책은 고차 방정식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복잡계가 작동되는 그런 시장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와 이에 걸맞는 대응 전략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정책은 매매 가격, 집값과 전세값을 안정시켜야 되지만
두 개 중에 우선이 뭐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선후 경중 완급이라고 그랬어요. 선후 먼저 임대 시장을 안정해야 돼요. 임대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절대 매매 가격은 안정되지 않습니다. 경제학의 핵심 이론입니다. 두 번째, 지금 고통받는 사람은 집을 있거나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이분들도 고통스럽다고 말할 수는 있죠. 근데 사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혜택을 본 사람은 집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의 관점에서 특히 정치 지도자,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임대시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공임대 아파트를 늘린다든지 뭐 바우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공공임대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하더라도 뭐 신혼부부나 젊은 층의 공공분양,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동시에 공급하지 않으면 절대 집값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복지 향상과 그리고 주거 수준의 질적 개선은 이게 세 가지가 주택의 3대 목표인데 이 부분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주택자가 우리나라 232만 명 정도, 주택수도 이와 비슷해요. 다주택자들의 평균 보유 물량이 두 채거든요. 이러한 물량이 팔 수 있는 사람은 팔도록 해주는 의미에서 한 6개월 정도는 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예외 조치를 좀 하는 것도 소위 유통 물량을 늘려서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해서 거래가 됨으로 해서 가격 안정 또는 시장 안정, 근본적 해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람직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대로 된다 그러면 아직은 누구의 정책이 옳은지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저의 말 속에 나와 있습니다만 충청권이라든지 또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수도권하고 대도시의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이런 사업은 앞으로 좀 활성화되고 그런 지역, 그런 주택, 아파트가 좀 더 혜택을 받지 않을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